지금 일본은 날로 증가하는 성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일본의 소식을 찾아보니 대충 봐도 10건 이상의 성범죄 뉴스가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뉴스거리가 되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뉴스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일본에서는 일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역시 성에 대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관대한 곳인데요. 어제 오후 7시 전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노상에서 아이 2명을 포함한 3명이 칼부림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40대의 남성이었고 두 아이의 엄마가 길을 걷던 중 이 여성을 강간하려 하였고 여성이 저항하자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과 아이 둘이었으며 경찰은 살인 미수로 이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범행 동기를 묻자 여자에게 성행위를 권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홧김에 죽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찌질한 변신 새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집에서 딸딸이나 치지 왜 쳐나와서 이런 짓을 하는지. 그것도 아이 둘과 함께 있는 애의 엄마를 상대로 말이죠. 일본인은 년이나 놈이나 어찌되던 상관없지만 그래도 애 엄마라 심한 말은 못하겠네요. 또한 일본의 입헌민주당 50대 당원이 9월 18일 출장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의 치마 사이를 폰으로 도찰을 시도하다 사이타마현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당원은 도찰은 여성의 존엄을 짓밟는 비열한 범죄라며 여성 인권 보호를 외치던 새끼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새끼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사이를 도찰이나 하는 졸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례인데요. 이 당원은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당시 이 수컷은 술에 취한 상태로 밝혀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눌 시대가 아니다. 문제는 자민당에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너무 편향적이라며 횡설수설을 하며 경찰의 취조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입헌민주당 대표인 에다노 유키오가 경찰의 입을 막았고 해당 사건은 20여일 만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놈이 아니라 년이 성범죄를 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28일 오후 효고현의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부사관이 같은 날 2명의 남자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농락해달라며 다리를 벌려주는 선행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날 이 여성 부사관은 라인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차로 불러내서 개시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륜 관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경, 아니 이 쩍벌려는 거시기가 졸라게 간지러웠는지 이 남성에게 다리를 벌린 몇 시간 후 같은 서에 있는 30대 남자 순사부장과 또 그 짓거리를 했습니다. 인연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수면실이 없었고 야간에는 휴식만 취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본 잔년은 끓어오르는 쩍벌 본능을 참지 못하고 30대 부장과 외도 후 당직날 또 그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일본 것들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발정이 난 개 마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짓거리를 해대고 있는데요. 인연이 한 말이 가관입니다. 남성 순경은 들뜬 상태였다. 순사 부장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라고 짓거렸는데요. 시달년 가정도 있는 년이 동료와 직장 상사의 다리를 벌려놓고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었다니. 일본에선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치를 하고 다리를 벌려야 하나 봅니다. 결국 이 여성은 신용 실추행위로 처분되었고 동료와 순사부장은 감봉 3개월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경찰의 자격도 없는 것들이 잘린 것도 아니고 징계 처분도 아니고 감봉 3개월 처리라니. 이러한 일본의 너그러운 행정처분에 숙연해질 뿐이네요. 또한 더 충격적인 일도 일어났는데요. 영국 BBC의 통계에 의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임신 확률의 저하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임신 기피 현상으로 세계적인 출산율은 1963년을 기점으로 하락을 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출산율이 0.6% 하락을 하였습니다. BBC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 출생신고를 마친 출생아 수가 29,937명 하락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일본 측에선 2019년도 대비 출산율이 1.9% 상승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의 일본의 출산율은 1.9% 상승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코로나 사태는 일본만이 겪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즉 정상적인 수순을 밟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팬데믹을 겪으며 일본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공통적인 일인데 왜 일본의 출산율만 1.9%가 상승을 한 것일까요? 집에 있는 동안 졸라게 그 짓거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점이 바로 일본에서 10대의 출산 및 미혼모가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들 미혼모 중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한 여성이 2%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일본인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본능에 충실한 개 같은 존재라 별로 놀라운 것도 없는데요. 아, 괜히 개한테 미안해지네요. 즉 일본의 출산율 증가의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본능에 충실히 그 짓거리를 한 것이 원인이며 이들 미혼모는 한 달 12만 5천엔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성에 있어서 얼마나 관대한지 일본의 AV 배우들의 생활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카네 호타로, 오자와 마리아는 AV 활동 후 연예계에 진출하였으며 아키모토 토모미는 일반 기업에 근무 중이고 모리타 쿠로미는 자가 활동을, 사쿠야 유아는 코스프레 모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키자와 로라는 중국인 기업인과 85억을 받고 종신 계약을 맺어 개인 비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주간지 주간 문춘에서 후지TV의 여자 아나운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후지TV는 AV 배우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아나운서로 기용을 하여 이들을 스텔스 마케팅에 사용한 점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주간 문춘이 조사한 시청자가 선호하는 방송사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1위 TBS, 2위 니폰TV, 3위 후지TV가 차례대로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TBS와 후지TV의 경우 SNS 등을 통해 AV를 지망하는 여배우들에게 블로그와 SNS 등 그녀들의 모든 과거의 기록을 지우고 아나운서를 권유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꼬리가 잡혔는데요. 후지TV가 꼬리를 잡힌 것은 주간 문춘에서 후지TV의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모리카와 유키의 모습이 2011년 한 편의 AV 방송에서 그녀가 출연한 모습이 포착되며 밝혀졌습니다. AV 배우가 일본에서 여자 아나운서로 활약했던 사실은 이번 일뿐만이 아닌데요. 니혼TV의 사사자키 리나라는 아나운서 또한 과거 AV 배우 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져 퇴사 처리가 된 바 있지만 그녀는 곧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과거의 자료를 삭제하라는 시정 조치 끝에 최종 합격을 받은 과거도 있습니다. 역시 성진국이라는 명성에 맞는 적같은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적같은 년놈들이랑 바다 건너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더러워지네요.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